자, 계속해서 가시죠. 자, 이제 책 25쪽입니다. 25쪽에 굵은 2번 국토계획법의 목적. 그러니까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공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개발, 사람이 쓰는 거니까 개발로 줄일 수 있죠. 보전, 어느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느 땅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국토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내용 계속 이어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전국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163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 도시군으로 나누어 국토계획법을 운영한다고요. 뭐 시군이 그러니까 몇 군데 통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자료에서는 161개, 어느 자료에서는 163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초점은 아닙니다. 계속 가시죠. 26쪽이요. 굵은 3번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전국 모든 토지는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장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용도 구분, 개발 땅, 보전 땅이 있는 거죠. 개발과 보전이 있는데 전국 모든 땅을 개발 땅, 보전 땅 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1, 2, 3, 4 앞글자 4개 도관농자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적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번 관리지역 도시적의 그러니까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에게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법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번 농림지역 도시에게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과 수환자원의 보유 효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개발 땅, 인구산업 바글바글, 관리지역 중간 땅, 농자가 있으면요.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등등 보전하자고 되어 있죠. 뭐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거 없습니다. 앞글자 4개 도관 농자면 되는 거죠. 개발 땅, 중간 땅, 보전 땅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군마다 도관 농자를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 합쳐 보니까 뭐 이건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고요. 도시지역이 15%, 관리지역 25%, 농림지역 50%, 자연환경 보전지역 10%로 되어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전국 모든 토지는 도관농자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있다. 용도지역끼리 중부하여 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어느 땅 반을 꽂아도 용도지역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모든 땅이요. 대한민국 어느 땅 반을 꽂아도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 있지 중복할 수 없다고요. 즉 대한민국 모든 땅을 놓고 그러니까 물론 특광시군을 해서 종합된 겁니다만 이 땅은 개발할 건지 보전할 건지 그 방향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점 용도지역이 아닌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등등 300개 공법에 따라 지정하는 400가지 구역 등이 있는데 다 나머지들은 특정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하고 대부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용도지역. 용도지역 제도가 대한민국 토지용의 가장 밑그림인 거고요. 그다음에 용도지구라든지 용도구역이라든지 별별 것들 400가지가 있는데 다 언제만 지정한다고요? 필요한 때만요.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도 없더라도 용도지역은 있는 겁니다. 또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C지구, D지구, C지구, D지구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도시군의 도시군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도관농자의 도시지역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각각의 시군마다 도관농자 배분을 한다까지만 짚고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죠. 경기도 가평군에도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는 도시지역이겠죠.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평군은 개발과 보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겁니다. 경기도 가평군이라고 콘크리트 하나도 없이 다 보전으로만 묶여 있지는 않는 거라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27쪽이요. 제3절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 체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과 개발행위 7번 보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 계획과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개발 행위는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해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광시군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도시와 전혀 다른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의 도시와 도관농자의 도시지역이 다르다고요. 그동안 우리는 도시 그러면은 특히 여성분들이요. 도시 그러면 뭘 떠올리셨고요? 까도남이요. 까칠한 도시남자. 그러니까 1세대 까도남 현빈, 2세대 김수현, 3세대 유아인, 3세대 확정됐나요? 그래서 까도남, 골목길 돌아서면 김수현과 마주칠 것 같은 골목, 혼자 히 웃으시고, 그러니까 그러신 적이 있었지만 그 행복한 도시가 이제 넘어갔네요. 그 행복한 도시는 없어졌고 이제 소련말 외워야 될 도시가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시군을 뭐를 도시군이라고 한다고요?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도시군에서 도시를 따로 떼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아무튼 도시군이니까 이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그쪽을 얘기하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광시군을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줄이는 거고 동그라미가 3번 일상적으로 쓰는 도시 개념과 다르다고요. 작은 1번 도시군, 작은 2번 도시지역은 뭐고요? 도관농자 중에 하나인 도시지역인 거죠. 경기도 가평군에도 도관농자, 강원도 강릉시에도 도관농자, 전국 163개 특광시군마다 다 도관농자를 배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두 군데만 서울과 부산 한두 군데만 100% 도시지역인데 전국 163개 특광시군은 도관농자로 구분을 하는 거고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계된 용어 얘기를 할 때요. 부동산학 개론, 중개법, 공시세법 또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라도 도시지역 네 글자는 도관농자 그 넷 중에 하나 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장래의 토지용 방향을 고려한다가 있었는데요. 잠깐 보시면 26쪽을 보시죠. 26쪽에 굵은 3번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전국 모든 토지는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장래의 토지용 방향, 지역 간 규정 발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용도적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디에 배나무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나무 과수원이 있는데 배나무 과수원이면 그러니까 농림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쪽에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요. 신도시를 만들겠다. 신도시가 다 만들어지면 그 땅은 도시지역이 되겠죠. 근데 농림지역인 한 거기다가 20층 아파트, 30층 상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를 만들 곳이니까 여기를 도시적으로 자동방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배나무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또랑 하나 건너서 이쪽은 농림지역이고 또랑 하나 건너 여기는 도시지역이라고요. 똑같이 배나무 과수원. 4월달, 5월달 봄 돼서 배꽃 이쁘게 피고 있는데 한쪽은 농림지역, 한쪽은 도시지역일 수 있는 겁니다. 방향을 고려한다. 계획으로 정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다 떼봐야 아는 거죠. 계속 갑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27쪽에 굵은 1번에 동그라미 3번, 작은 1번 도시군, 작은 2번 도시지역 다른 거고요. 작은 3번 도시와 시골, 도시와 농촌이 있는데 그 구분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계청 기준 다르고 다음에 행정자치부 기준 달라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별도의 문제이고 이건 우리 시험공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까도남 넘어서셔야죠. 도시군, 특광시군을 얘기합니다. 도시지역, 도관농자 중에서 관농자가 아닌 땅이 도시지역이고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관청 서류를 떼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뭐 도시군, 특광시군을 얘기한다. 첫 번째 그림이었고요. 네, 그 두 번째 표는 국토계획법은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의 왼쪽 칸에서는 그러니까 특광시군만 한다. 오른쪽에서는 특광시군만이 아니라 그 윗사람 국토부 장관도 도지사도 뭔가를 한다. 그런데 이들을 묶어서 부를 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십니다. 그런데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행정청 중에 누가 뭘 하냐 40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세 바퀴 돌고 나시면 가닥들이 어느 정도 잡히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해야 될 게 있고 세 번째 가면서 해야 될 게 있다고요. 세 번째 가면 세 바퀴 돌고 나시면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처음에 그걸 생으로 아주 고생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고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횟수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실 건 뭐고요? 혀로 소리내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28쪽이죠. 28쪽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도시군 세 글자, 네 글자로는 뭐라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그러니까 전국 163개 특광시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문서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세요. 도시군 계획 보여주세요. 그런 문서 없는데요. 이런 문서 없어요. 이건 뭐냐면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를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 그날 기분 따라 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서는 없어요. 그러면 문서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문서와 도시군 관리계획 문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세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보여주세요. 만약에 그 공무원 일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잘 모르시거나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하셨거나 그러니까 초보이신 분 같으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검색해보고 그런 책 없는데요 끝이라고요. 또 아니면 그분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거나 오래 하고 일을 하시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래 가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도시군이 특광시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책이 몇 권이 있어요? 163권이 있다고요. 163권이 있는데 그걸 트럭에다 다 싣고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 중에 어떤 도시군, 어디 시나 어디 군 계획을 보고 싶은데요? 물어보실 거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이 특광시군이니까 163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어느 곳에 순정소설 코너가 있고 어느 곳에 역사소설 코너가 있고 어느 곳에 그러니까 기초과학 코너가 있고 어느 곳에 도시군계획 코너가 있는 거죠. 도시군계획 코너에 원칙대로 하면 163권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뭘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책자 이름은 뭐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기본계획 2030, 그러니까 강릉시 기본계획 2030, 그러니까 홍천군 기본계획 2030이 있는 겁니다. 이런 책, 그러니까 163권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외 규정에서 수립하지 않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163권이 아니라 권수는 훨씬 적습니다만, 책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예로 서울시 기본계획 2030, 서울시는 군은 아니니까 163개 하나하나 이름을 써놓는 거지. 여기다 도시군을 써넣을 리는 없잖아요. 서울에다가 군을 넣을 리는 없습니다. 20년짜리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뒤인 2030년에는 서울시를 어떤 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정해놓는 거니까 몇 년도에 세운 거고요. 2010년에 세운 거죠. 앞으로 20년 뒤는 우리 시, 군을 어떻게 만들겠다. 큰 그림,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서울이요.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중심이고 뭐 중국과 교류를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을 제끼고 북경과 상해를 누르고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세계로 중심이 돼서 웅비하는 서울 뭐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경은 이미 다 제끼는 거고요. 뭐 그런 큰 그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세계의 중심 서울이 있겠죠. 어느 조그만 시군에서도요. 뭐 이제 한국의 중심이 되고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써져 있을 거라고요. 뭐 온갖 좋은 산업들은 다 들어오게 될 거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경제도 아주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게 꿈이지. 어느 곳에서 꿈을 꾸는데 우리 시는 뭐 그러니까 산업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사람들도 다 이사 나가고 앞으로 계속 찌글찌글해질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느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어느 도시계획 학자가 한번 우리나라 기본계획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한번 합쳐봤다고요. 여기에서 인구가 어떻게 될 거다. 아무튼 뭐 인구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뭐 1000만이 아니라 뭐 1500만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63권을 다 합쳐봤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계획을 세운 거죠.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5000만 잡았고요. 자, 그러고요. 163권을 다 그 계산을 해서 합쳐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0년 뒤에 4억이 된대요. 8배가 늘어난대요. 세댁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다들 우리 시는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시는 어떻게 될 거다.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그것들을 다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장난스러운 얘기로 하면 그러니까 뻥이 좀 들어가죠. 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뻥이 들어간다고 해서 꿈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거짓말은 아닌 거고요. 또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고요. 이것에 맞춰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세워지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800쪽입니다. 우리 공법책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어지간한 시군 500쪽, 800쪽 되는 한 권의 책자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요. 그러면은 그 큰 그림을 향해서 그러니까 각각 시 군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는 있어야 되죠. 수도 있어야 되죠. 학교 있어야 되죠. 그것들이 다 합쳐서 이 53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죠.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하고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도 하고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 해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어디다 단지 만든다,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한다, 정비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대표적 양태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하시죠.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좀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책의 56쪽을 보겠습니다. 56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56쪽에 이 그림이 있죠. 서울특별시 자료니까 도시군을 쓸 필요가 없죠. 군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입니다. 지형도, 지형도면이라고도 하고요. 요 A4 용지 한 장을 내는 겁니다. 이 A4 용지 한 장, 또 가끔은 A4 용지 100장, 뭐 4000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이 A4 용지 한 장으로 나오는 게 도시군관리계획의 대부분 모양들입니다. 근데 이 종이 한 장 결정하는데 이 A4 용지 종이 한 장 결정하는데 곧 보실 한두 번 말씀드렸고 이따가 보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우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2년, 3년 예산 5억, 8억 써서 이 한 건 한 건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1년에 1000건, 5000건이죠. 그러니까 매일 평균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1000건, 5000건이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3건에서 그러니까 15건까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서울은 도시군관리계획 정리하는 때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정리한 건데 그래서 1년에 8만 건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하나하나들을 정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큰 그림을 잡고 문장을 보겠습니다. 책 28쪽이죠. 28쪽 와서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이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라. 그날 기분 따라 정하면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등등등에 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2번 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용도구역 4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워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도면, 지구단위 계획. 5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6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1년에 1000건, 5000건이 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 보시면요. 그러니까 29쪽에 지금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셔야 되겠죠. 먼저요. 표의 첫째 줄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땅의 이름만 정하는 겁니다. 땅의 이름을 정하면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자습실, 조용히 공부를 하는 곳이죠.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강의실,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학생들이 소화하는 곳입니다. 휴게실, 애기들 그러니까 거기서 떠들고 놀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간식도 들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어느 곳에다가 자습실 이름을 붙이면서 여기는 자습실이니까 여기서는 춤을 춰서도 안 되고 여기서는 노래를 불러서도 안 되고 여기서는 삼겹살 구워 먹어서도 안 되고 얘는 컵라면 먹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써놓지 않잖아요. 자습실만 써놔도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땅바닥에다 이름만 붙이면 거기서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 둘째 줄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결국은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단지가 여러 단지가 있겠죠. 뭐 물론 여기서 지금 꿀단지, 된장단지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테고 어느 주거단지, 어느 관광단지, 어느 공업단지, 어느 유통단지, 어느 중심상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거단지 정해놓기만 하면은 그냥 우렁각시에 와서 만들어줘요? 아닌 거죠. 이 주거단지는 어떤 모양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도면까지를 관청해서 내는 겁니다. 둘 다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데요. 도면 이미 지은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는 거니까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표의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이제 어디다 도로 만든다. 도시군계획 시설. 그러면 이제 그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해야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그러니까 정비 사업, 사업 3가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쪽 사업 3가지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죠. 그 지역 국가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 3가지가 있고 그것들은 그 공익사업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야 된다. 이것들을 우리가 20강 가까이 공부해 가실 내용입니다. 뭐 관련 조문, 세부적인 조문들이 있는데 다 해당하는 자리에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얘기는 대표적인 거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기반시설만 보도록 하시죠. 29쪽 관련 조문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6번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란 다음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가지 시설군, 53가지 시설, 국민생활에 필요한 53가지 공적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7가지로 묶어놨다고요. 가번 도로철도 항만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답은 광장공원 녹지 공간시설, 답은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답은 학교운동장, 공공센터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 체육시설. 마번 하천 유수지 방어설비 등 방제시설. 바번 화장시설 공동미지 봉황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번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얘기합니다. 뭐 가끔 접하신 표현이에요. 저 어디 뭐 아프리카 오지에 뭐 우물 파주는 그런 봉사활동 가는 거 TV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물 파는 그 마을까지 가는데 편하게 가세요? 아주 고생을 하세요? 고생을 하죠. 뭐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요. 가끔 뭐 TV나 아니면 뭐 신문에서도 뭐 인프라 스트럭처가 뭐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프라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의 기반이 된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30쪽에 그러니까 굵은 3번 상하 행정계획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요.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런 거라고요. 동그라미 1번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이 없으면 재량껏 수립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래 것 위 것이 있는데요.
군대를 예를 들어 보죠. 그러니까 군대, 그러니까 짝대기 4개, 그다음에 짝대기 3개, 짝대기 2개, 짝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여기가 하나면 얘가 1병이고 여기가 2면 얘가 2병 아니요.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그쪽은 그러면 잘 복잡하다 치더라도 짝대기 하나짜리가 있고요. 짝대기 4개짜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곧 제대할 사람이죠. 병장이요. 그러고 있는데 같이 한 내무반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짝대기 하나짜리가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병장님 나 좀 누워 있을게요. 그러면 혼나죠. 혼납니다. 그러니까 짝대기 4개가 있을 때는 짝대기 하나는 딱 2손 무릎에 올리고요.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짝대기 4개가 있고 짝대기 3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짝대기 4개가 어디 외출했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짝대기 3개는 내무반에 좀 누워도 되죠. 윗사람이 없으면 좀 마음껏 해도 되는 겁니다. 윗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그 얘기입니다. 셋째 출점이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 우리 더운데 뭐 좀 사 먹을까? 그러니까 뭐 시원한 거 먹자. 예. 그러니까 뭐 먹을래? 전 쭈쭈바요. 나는 조스바. 그냥 쭈쭈바 드시죠. 쭈쭈바 드시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정하는 거에 따라야 되는 거죠. 물론 뭐 민주주의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기서는요. 세 번째 점.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내용이 다르면 상위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여기서 조스바 먹자고 했으면 조스바로 가는 거죠. 시간적 선후의 문제가 아니므로 상위, 하위 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뭐가 먼저가 아니고 선후가 아니라 상하의 문제라고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귀찮은 내용입니다.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아시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아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먼저 짚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어요. 도시군기본계획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데 어디라도 도로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어디라도 학교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도 없고 기본계획도 없다 하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없고 기본계획 없다고 해서 도로도 없고 수도도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제 요 개념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윗것이 있으면 아래 것을 세울 때 윗것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윗것이 있으면 아래 것 세울 때 윗것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윗것 없더라도 필요한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윗것 없더라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꼭 위에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세우면 여러 가지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 예전에 한번 나온 거고요.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 변경의 사유가 될 뿐이며 취소 변경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획 하나가 800쪽입니다. 이거는 1년에 1000건, 5000건이에요.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하다가 앞불사 그 800쪽 책 중에 뭐 하나에 살짝 어긋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효, 그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나서서 저거 어긋나 있으니까 취소해 주셔. 법원에 소송 제기하고요. 그것도 무효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좋아 무효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유효하게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곧 보시면 상식인 거예요.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아래 것이 윗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한번 수업 들으시면 한 순환 들으시면 되는 거지 따로 읽으실 내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3 문장 생략하고요. 그 표에 첫째 줄이요.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대부분 그 위원회의 심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주요 계획,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국토계획법 전문가 아니죠.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일을 잘 하려니 임명하는 거죠. 우리가 선거로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계획 전문가에서 뽑았어요? 아니죠. 일을 잘 하려니 그러니까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잘 하려니 약사이신 분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이셨던 분도 될 수가 있고
농부이셨던 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법의 전문가들, 이쪽 도시계획 갖고 밥 먹고 산 지 한 20년 넘는 사람들이요. 대학 교수라든지 또 아니면 뭐 어떤 토지주택공사의 관련 업무라든지 그 한 20년 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고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책 통통 털어서 심의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거 딱 2번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다 대부분 심의 거치게 됩니다.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가 있고요. 표의 셋째 줄,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농업 어찌고저찌고 심의회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내용 보시죠. 다음 이제 31쪽까지면 2장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31쪽 목차를 보시면 1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2절 타인토지 출입 등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3절 도시군 기본계획, 4절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까지는 지금 앞장 1장 전체가 부동산 공법이 어떤 법이다. 또 국토계획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특광시군, 도시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땅 4가지 도감농자 이 개념은 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이쪽에서 보실 내용은 31쪽 일단 그 1절, 2절, 3절, 4절 목차만 갖고도 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요. 보도록 하시죠.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어디에서는요. 도시군에서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도로 만든다 결정하면 그 땅에 건물 지을 수 없겠죠. 용도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되면 거기에 아파트 상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을 얘기하는 겁니다. A시, B시 서로 붙어있다고 A시에서 B시 쳐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A시 독자적인 지방정부를 구성한 거죠. A시 시민들을 위해서요. B시 독자적인 지방정부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A시 어떻게 개발 보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우리 B시 어떻게 개발 보전한다.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강이 쭉 흘러간다고 치자고요. 강이 쭉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쪽에 A, B, C와 D, C와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따로따로 간다라고만 계속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고요? 여기는 물 깨끗이 하고요. 여기도 물 깨끗이 하는데 여기는 막 시커먼 거 안 좋은 거 내보내고요. 여기도 시커먼 거 안 좋은 거 내보내면 이 물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둘 이상, 이 그림으로는 넷, 둘 이상이죠. 또 아니면 33, 아니면 둘 그렇게 묶어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뭐에 대해서요? 둘 이상에 대해서요. 여기는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광역 둘 이상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이 몇 제곱미터 그런 게 아니라고요. 둘 이상이면 광역이에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상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이제 시외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큰 도시 주변에는 광역버스가 있고요. 수도권에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수도권에 빨간색 버스 있어요. 광역버스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광역버스는 차가 2배만큼 큰가요? 아니라고요. 똑같은 버스 크기입니다. 광역버스는 누구라도 누워서 가나요? 좌석이 커요? 그게 아니라고요. 각각의 시군, 각각의 시 안에 다니는 버스는 무슨 버스고요? 시내버스. 그러니까 수원에서 안양 거쳐 서울까지 오게 되는 것, 3개 거친 건 무슨 버스요? 광역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예외이죠. 특별한 경우에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여기서는 우리 물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꼭 나쁜 것도 생기잖아요. 나쁜 거 생기는 것은 그러면 이 강물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자. 정화시설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10군데밖에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쪽 보시죠. 32쪽에 제1절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먼저 첫 번째 표는 표의 두 번째 칸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얘기인데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보신 다음에 요약해서 보시면 편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표는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승인 절차,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확정, 수립승인 절차,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 절차가 있는데 이름만 다르지 실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정한다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역시 종합 내용이니까 해당하는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보시는데 우리나라에 10군데밖에 없는 예외라고요. 그런데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거기에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겠죠. 광역계획권 얘기입니다. 양과 1번 지정.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한 개 도 내에서 둘 이상 시군에 걸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선 양과 1번 문장의 셋째 줄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한다고요. 특광시군으로 가는 게 원칙. 그런데 둘 이상 묶을 필요가 있을 때에만 지정한다. 우리나라에 10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한다고요? 첫째 줄 시작하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 마지막 두 줄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 보도록 하시죠. 33쪽에 양과 2번 지정 절차는 초점이 아니고 굵은 2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 가게 된다는 건데 요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이 쭉 이어지는 거고 그거를 지금 표로 4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표요. 권수승 권국도. 두 번째 표요. 권수승 권국도. 또 화살표 오르락 내리락. 세 번째 표요. 어디여서 어떻게 지정을 하게 되는지. 네 번째 표요. 그래서 어디를 대상으로 하니까 누가 수립하는지를 다 써놨는데 요 전체는 첫 번째 표면 여러분이 혀로 하실 거는 첫 번째 표면 됩니다. 첫 번째 표 내용이 뭐였고요? 권수승 권국도라고요. 권수승 권국도입니다. 뭔 소리요? 몰라요. 그냥 권수승 권국도 하시면 된다고요. 혀에 이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물 마시죠. 꿀꺽꿀꺽 물을 마십니다. 강의하다가도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 마시죠. 그냥 소리만 나면 되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물 마실 수 있죠. 물론 단어를 몰라도 그냥 꿀꺽꿀꺽꿀꺽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통하니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물을 영어로는 뭐라고 한대요? 셀프라고 하잖아요. 먼저 일부 영어 약하신 분들은 물을 워터라고 하기도 하지만 김밥 나라 아줌마, 김밥 천국 아줌마가 그 할머니가 계속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물은 워터가 아니라고. 물은 셀프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도 아직도 물을 워터라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은 셀프라고요. 자, 그러면 소련 사람들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물 먹었죠. 물을 뭐라고 할 거고요? 몰라요. 그거 신경 쓸 이유가 없었잖아요. 소련 사람들도 물 먹고요. 물을 보되 그런데요. 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보되 그런데요. 그런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소련 가서 우리가 관광객으로 소련을 갔으면 우리가 돈을 쓸어 갔으니까 그냥 꿀꺽꿀꺽만 해도 당장 내가 돈을 줄 것 같으면 몇 가지 물이 동시에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아껴가면서 생활을 할 때는 내가 보되 그 단어를 모르면은 목말라도 한참 고생을 해야 되겠죠.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단어 공부를 하시자고요. 일단 권수승 권국도만 혀에 붙어 있으면 이쪽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광역 계획권을 그러니까 누가 지정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광역계획을 지정했으면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아랫사람이 수립해서 윗사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아랫사람이 수립해서 올려서 윗사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을 줄인 게 권수승 권국도라고요. 그럼 우선은 권국도부터 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 표요. 세 번째 표를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 또 다른 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시군 중에 A, B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C도 있고 또 이쪽 다른 데로 D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친지가 저희한테 우편물을 보낼 때, 선물을 보낼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무슨 동 몇 번지 해서 오게 되잖아요. 다 아시는 건데 그게 칠판에만 써져 있으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아니면은 어느 대대대양, 그러니까 그 연대장이 돼지 3마리 걸어놓고요. 축구 시합을 열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1대대가 있고요. 2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대대양 축구 시합을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뽑겠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1중대, 그러니까 여기를 A대대, B대대로 하죠. 그러니까 숫자로 계속 가면 복잡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A1중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A2중대도 있습니다. 다음에 A1중대도요. 그다음에 A1, 그다음에 거기에 소문자 A 소대, 그다음에 B 소대가 등등이 있겠죠. 여기도 A 소대, B 소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대대대항을 위해서 잘하는 애들 뽑기 위해서 소대끼리 붙인다고요. A, B 소대끼리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A 소대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1중대하고 A1중대하고 A2중대하고 붙어야 되는데 꼭 1소대 A 소문자 A 소대로만 올릴 수도 있지만 중대장이 그러니까 이쪽에 공격자라는 놈 5놈, 이쪽에 수비자라는 놈 3놈, 기타 또 다른 분, 그러니까 사람 해서들 올라와 해서 축구팀을 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 소대 소문자 A 소대 누구, B 소대 누구 올라와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중대장이 부르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A 소대장이 야 B 소대 너 수비자라니까 너 일로 와 라고 했는데 이 소대원이 B 소대장한테 얘기도 않고 A 소대장이 부른다고 쫓아가면 뭐가 돼요? 근무지 이탈이죠. 병영 이탈, 탈영이 된다고요. A, B를 다 묶는 건 누가 묶어야 돼요? 중대장이 묶어야 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거니까요. 대대대항을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꼭 A1 중대에서만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쪽에서 잘하는 애들을 뽑는 거죠. 그러면 이쪽 잘하는 사람을 다 누가 뽑는 거예요? 대대장이 뽑아야 되는 거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관청으로 써지면 어려워져 보이네요. 경기도에 A, B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정할 거냐고요. 이 둘 이상은 어느 한쪽 시장이 정할 수가 없으니까 도지사가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요. 경기도의 C, 충청남도의 D를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걸 정하는데 이거는 경기도지사가 CD 이리 오니라 그러면 D시장 한마디 뭐고요? 힝. 네가 뭔데 불러?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도지사가 부른다고 해서 C시장이 갈 일도 아니잖아요. 소속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누가 불러야 되는 거고요. 그 더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불러야 되죠. 도가 다르면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시도가 다르면 더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둘 이상 시도에 걸려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랫사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으니까 CD를 대표하는 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올리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올리는 겁니다. 여기 노란색이요. 그러니까 A, B 경기도 안에 있죠.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의 도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이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했죠. 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니까 아랫사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올리는 거고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도지사에게 올리겠죠. 그럼 도지사가 승인해서 시장군수에게 내려보내주고 이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서 시도지사에게 내려보내줄 겁니다. 더 됐어요. 그래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얀색은 다 뺄 수 있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뭐만 하시면 되고요. 권수승, 권국도만 혀에 붙여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면 그럼 국가가 뭐예요? 국가를 7글자로 얘기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2글자로 줄이면 국가인 겁니다.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면 그건 국가가 즉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얀색은 곧 익숙해지세요. 여성분도 나는 대대, 중대, 소대 그런 거 몰라. 짝대기 하나가 1병이요, 2병이요. 그거 몰라 하시더라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은 곧 아시게 됩니다. 뭐만 하시면 되고요. 권수승, 권국도만 잡아두시면 기본 맥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표는 요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경우들을 얘기한 건데 그건 네 번째 표로 요약은 해놨습니다만 곧 이어서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시고 문장으로 계속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